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늘 정말 또 힘든 하루 보내셨죠? 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그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은 아닌 듯 하고요. 주변 아시아 증시도 뭐 그렇게 크게 낙폭을 주어진 건 아닌데 유독 이제 뭐 내일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강한 매도세가 오늘 또 국내 증시를 짓눌렀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든 부분이죠. 네, 많이 힘든데 오늘 뭐 이제 단기 단타 매매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나신 종목도 있을 것이고 제가 9월 달에 승부주라고 말씀드렸던 KPF 미리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또 네옴시티 관련주는 이제 조정권이고요. 그래서 뭐 급등할 때는 항상 익절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절을 챙기신 분은 제가 멤버십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두 분만 지금 가입을 해주셨어요. 네. 야, 너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 저도 심플로 힘내라는 차원에서, 예, 많은 분들 좀 이렇게 가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2명 들었거든요. 이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쉴 수도 있고, 매매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또 수익 냈은 종목들은, 발굴하면서, 이렇게 뉴스도 공유해드리면서, 좀, 네. 책임감을 좀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잘 생각해 주시고 지수는 우하향입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제가 이전에 여기서 하나 둘 올라가서 찍고 내려올지 그냥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저점을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기분 나쁘고 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며칠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한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예, 이게 원달러 환율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환율이 1350원대에서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고점을 그냥 돌파하고 연속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오늘도 1%대 강하게 위로 이제 치솟으면서 좀 시장이 크게 좀 혼란스럽고 또 매도를 부르고 그럼 단기적으로 또 기나긴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수천억 원씩 던져버렸다. 예, 그렇게 참 야속하게 그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을 하고 3일 이내에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일 이내 회복을 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 그러나 아마 내일도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장의 어떤 단기 조정권이라기보다는 예, 중기로 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의 흐름 자체가 좀 그러합니다.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봉의 20주선, 황금선을 이게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하반 경직이 나올 것 같고요. 환율도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박스권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여기를 이탈한다는 것은 진짜 금융위기로 가자는 말인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또 한두 달간의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 그리고 최근 어떤 뭐 그날의 주도주가 항상 있어 왔고 또 그러한 주도주들이 상한가 가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금융위기라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하다 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주식쟁이의 또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시장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그래도 승부를 좀 걸어보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단기 재료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제가 짤막한 메모를 잘 활용하세요. 이게 마우스, 뭐, 종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메모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띠가 생기고 메모가 달립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좀 보고자 한 종목들, 어떤 공략한 종목들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좀 필기해 두면서 그런 습관을 생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뉴스나 어떤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면 개인의 어떤 관심 종목 어떤 순위 랭크에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회사 초정밀 감속기 개발 생산 업체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 중이고, 자회사가 9월 15, 16일 양일간 수요 예측 후 같은 달 22, 23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10월 달에 상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예, KPF 그죠? 실적도 괜찮고, 제가 생각하는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돌파를 나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2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황금 포켓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심하게 눌렀지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5일선 근접 시에는 비중을 확대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상승, 오늘 또 눌러줄 때 없으신 분들도 담아야 되겠죠. 겁내지 말고 담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도 4% 정도, 2, 3% 정도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3% 수익을 내는 것도 진짜 힘든 날이에요. 진짜요. 진짜예요. 어려워요. 하루에 3% 수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죠? 하락하는 종목도 엄청 많은데 하루에 3% 수익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이게 매물대 진입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워낙 하방에서 받치는 힘의 균형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 지표 MACD와 심리도, 스토캐스틱 자체가 우상향으로 모든 박자가 맞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내다볼 수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주봉을 보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히림도 그래 있고, 유신도 그래 있고, 유일로보틱스 그래 있고, 대명에너지도 다 그랬습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상승의 마디가 생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미리 다 드렸습니다. 예, 미리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이 또 안 가게 되면 제가 또 욕 들을 것 같은데,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SDA는 못 갔죠. 네, 그 종목은 정말 저도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조정 이후에 뭐 가지 않을까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숨고르기 하고 또 올라가서 숨고르기 하고, 여기에 또 고점이 밀집되어 있겠지만 언젠가는 여기를 뚫지 않을까. 네, 뚫으면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손절하지 못하신 분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면 하지 마세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일단 1, 2주 정도 흐름을 챙겨보시면서 좀 길게 긴업으로 태양광 관련주는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조정이 좀 나왔죠. 대명에너지가 5일선 이탈했고, 그 다음에 S에너지도 좀 왔다 갔다 한 상황, 현대에너지도 올라갔네. 현대에너지 올라갔네요. 강하네요. OCI는 이제 꺼져버렸고, 네, 그래서 기준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계속적으로 안고 있으면 하락이겠지만 여기에 저점을 더 크게는 저는 이탈을 안 할 것 같거든요. OCI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SDN도 조정이 좀 나왔는데 재차 여기를 또 돌파하지 않을까,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겠지만 신성현지도 약간 돌아가는 흐름이고요. 5일선까지 눌러졌기 때문에 뭐 박자가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지금 조정을 좀 보내고, 조정을 보내고 고점을 점차 올리고 저점도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KPF도 사실 이런저런 관련주 이야기가 많아요. 뭐 로봇주의냐, 뭐 자동차 부품주의냐, 태양광 관련주냐. 태양광 부품을 또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양산체제를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석탄, 인도네시아인가 또 지분 40% 관련된 또 광산을 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석탄 관련주이기도 하고, 끼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나긴 어떤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레인지, 가격의 어떤 레인지죠. 그 가격 구간에서 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탈한 부분은 마음이 조금 움츠러졌는데 다시 그냥 뭐 2, 3일 만에 회복을 해버리니까 약간 그러한 부분이고, 오늘도 시장이 많이 좀 약한 가운데 또 갔다. 그래서 꼭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서 꼭 챙기시고,
제 말은 많은 패밀리분들께서 이제 심플러 패밀리로 가입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25배속으로 항상 들어주세요. 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어떤 멘트라 생각이 되면 그냥 팍 돌리지 말고 1.25배속으로 들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종목이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구간이고, 그걸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컴투스 겁내지 맙시다. 그냥 가을까지 뭐 내년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예, 정말 많이 내려왔고, 그죠? 정말 많이 내려왔고, 더 이상 내려갈 폭이 없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환율 수혜주고요. 그죠? 국내보다는 북미나 유럽 쪽에 매출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P2E 이제 글로벌한 그 클로니컬, 서머너즈 클로니컬이 이제 출시가 되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핫하겠죠. 그리고 가을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메타버스 플랫폼, 네. 컴투버스를 또 이제 베타 테스트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알짜배기, 예, 어떤 사이버 땅이긴 하겠지만 그런 메타버스 상에서 그 땅, 토지에 대한 또 이제 추가적인 판매를 하게 되면 뭐 매매를 하겠죠. 또 매매에 대한 어떤 우리 개인들까지, 개인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매매하게 될 때 어떤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상세계에서의 토지를 판매하게 될 때 그 토지에 대한 수익도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예, 광고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거래가 만들어질 때 어떤 재화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할 때 수수료가 또다시 컴투스의 그 수익이 유입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상상의 나래를 펴면 끝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지금 버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예. 여유가 되신 분들은 월급 한 달에 500만원, 300만원 뭐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그냥 10% 정도는 사 모아 보세요. 예. 진짜 전체 지금 구독자분들 제 말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컴투스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조금씩 월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봉이거든요. 네. 이달에 좀 사고요. 예. 6개월 동안 계속 사보세요. 한 달에 월급의 10%만. 이만큼 가 있을 거예요. 그때 파세요. 예. 그럼 40-50% 수익이 나실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나중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예. 그리고 오늘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이제 뭐 애플 뭐 이런저런 또 이슈가 막 이제 시장을 좀 강타한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이 뭐 선익 시스템이 날아갔고요. 날아갔죠. 예, 저는 이때 이제 이때 잡으려고 하다가 놓쳐서 이제 이때 설명을 좀 들었는데, 패밀리 분들에게 설명 들었는데, 공략 들어가신 분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네, 전체 해온 영상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 조정권이죠. 이제 단기 매도권입니다. 선익 시스템도 단기 매도권에 들어갔고요. 지금 신규매수 들어가면 바로 물립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나중에 진짜 게임주나 게임 플러스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가 그냥 쓰러진다. 위메이드도 동일합니다. 위메이드도 공략을 가지거나 하겠거나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비록 내려왔지만, 제가 사실 이때 그 패밀리 분들에게 사자고 말씀드렸고요. 사자, 그리고 팔자. 다 사인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끌고 가신 분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많이 아쉽긴 하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근데 추매나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간 조정 받고, 나중에 위메이드는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크게 동반이 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2달 안에는 쇼부가 난다. 한 달, 2달 안에 쇼부가 난다. 예, 한 달, 2달 안에 반등이 크게 나온다. 항상 그래요. 네. 이전에 크게 주도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올라갔던 놈들은 한 달, 2달 조정을 받으면 한 번은 시세를 줘요. 그죠? 조정을 받으면 시세를 주죠? 여기도 한 달, 2달 조정을 받으면 시세를 줍니다. 그때 또 매도하시면 되죠. 그죠?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네, 그러나 컴투스는 크게 아직 내려간 바가, 아니, 너무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갈 폭이 좀 제한적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임 좀 말씀드렸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락장인데도 올라갈 놈이니까 올라가요. 그죠? 올라간다는 좀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맥스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덱스터도 올라가고. 근데 덱스터보다는 맥스트가 강합니다. 애플, 삼성, 메타버스 기기 수혜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 그죠? 21선을 돌파했던 거는 강한 어떤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눌러주게 될 때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눌러준다는 말은 5일선까지 혹시나 눌러주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싼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속적 하락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만들 때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나온 부분이지 좀 매수 타이밍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로 잡기가 참 어려운데, 성일 하이텍은 조정받고 다시 가요.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분봉 흐름을 잘 보시고 재차 5일선 회복할 때 사고 급등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지금 또 못 들어가죠. 조정을 받고 재차 갈 때 사야 되는데 내일 또 급등이 나온다가 들어가는 거는 또 물리게 됩니다. 하나, 둘, 3일째 가면 또 물립니다. 그죠? 하나, 둘, 3일째 음봉이죠. 그죠? 예. 하나, 둘, 3일째 음봉이죠. 하나, 둘, 3일째 음봉이죠. 올라간다 해도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왜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 지속적으로 또 패밀리 분들에게 캡처해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유일에너테크, 네. 유일에너테크는 큰 시세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좀 매매를 했던 부분이겠지만 재차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고 숨고르기 할 때 200일선에서는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내려주면.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또 관심권에 보고 흐름을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익절을 챙긴 종목이에요. 네, 패밀리 분들과 함께 익절을 챙긴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주면 또 관심을 가져보자. 관심 종목에 넣어보세요. 유일에너테크. 제가 이제 이거 캡처해 보세요. 네, 여러 말 좀 적어놨죠. 네, 적어놨습니다. 유일에너테크. 그 다음에 일단 괜찮은 종목도 있겠지만, 참, 이거. 지하이텍. 예. 지하이텍이 조종을 좀 보낼 줄 알았는데, 어제부터 이제 5일선 해보고 그냥 오늘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시간에 들어가서 좀 상한가 안착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생각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치켜를 주다 보니까 저도 좀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면 약간 아침에 좀 이렇게 털고요. 이렇게 올린 듯 하다가 갑자기 훅 눌러버리고 다시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제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분봉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 그 오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전에 여기를 대략 선거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네 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못 들었던 부분은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또 후원 패밀리 분들 중에는 지하이텍 공략을 해서 또 이제 심플로 주니어와 함께 맛있는 통닭 먹으라고 또 쿠폰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눈물나게 제가 한 달 만에 처음 받아보는 또 쿠폰이라서 정말 눈물나게 정말 감사했고요. 네. 제가 특별하게 한 건 없지만 안내를 좀 드렸던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도 배우신 대로 재차 5일선 회복할 때, 그죠? 200일선 돌파 잘 보시고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하이텍 수익이 또 나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심플러한테 노하우 또 이제 어깨너머로 들으신 분, 배우신 분들은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로봇주는 다른 로봇주는 지금 다 조정권이에요. 예, 다 조정권이고. 자, 어쨌든 오늘 지하이텍 공략하신 분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이제 좀 힘들어요. 힘든데, 지수가 진짜 안 갈 때 있죠. 뭔가 진짜 꼬일 때, 그러면 제주은행 이런 애들이 좀 가거든요. 제주은행 이런 애들이. 제주은행하고,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좀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못 드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패밀리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혹시나, 예. 인버스를 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 그냥 차트 기반으로 매매하면 좋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이거나 제주은행의 공통점이 뭐다? 네,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매물대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여기 제가 예전에 선을 그어놨죠. 그리고 200일선을 타고 하고 있구나. 예. 세력은 들어왔구나. 크게 빠진 바가 없구나.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올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캔들의 밀집이 있구나. 야, 캔들의 밀집.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겠구나. 여기 내려주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혹은 200일선 내려주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손절가는 21선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번쩍하면 익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푸른저축은행도 그러하죠. 상승할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들어가면 잘 물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관심권에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애매하거나 좀 금리 인상 시기가 또 발표할 때 그 시기가 주어진다거나 그런 시장이 오면 항상 이런 애들이 좀 튀거든요. 푸른저축은행, 그 다음에 제주은행, 그렇게 보시면 테마주입니다. 예, 테마를 타고 가는 놈들이고, 자, 다른 종목들은 제가 공략할 가능 종목 한 두세 개가 보이긴 하겠지만 패밀리 분들에게 오늘 제가 캐치하셔야 돼요. 오늘 양봉 흐름 나온 것들 제가 장 끝나기 전에 2시 좀 지나서 패밀리 분들에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글자 2개 그거 지켜보시면 좋죠.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 종목은 또 2% 이상은 작은 거지만 2% 정도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콘텐츠리 중앙, 이거는 이상한데요. 이거 좀 지켜보시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올리죠. 네, 저점을 계속 올리고 고점을 이제 상향 돌파하려고 해요. 이게 뭐가 보이세요? 트라이앵글 보시죠. 뚱뚱뚱뚱뚱뚱 하다가 호재 한 방이면 날아가는 차트. 그 세력은 관리한 놈이 있구나. 5일선 이탈하지 않구나. 아직 크게 움직인 바가 없구나. 그래서 작은 어떤 5%라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콘텐츠리 중앙. 예. 검색하셔야 됩니다. 예. 콘텐츠리 중앙을 제가 지금 왜 말하는지 캐치를 하시고 예,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수리남이죠. 수리남 여기 있잖아요. 수리남. 예, 패밀리분들 공유드렸죠. 생존 본능 파고든 첩보 액션 OTT 마스터피스의 탄생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모닝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죠. 네. 넷플릭스 대작 수리남 6부작 9월 9일 오픈 관련주 콘텐츠리 중앙. 그래서 내려줄 때 관심 가지면 5일선에서 사든 자면 어쨌든 1, 2% 수익입니다. 예, 어쨌든 눌러줄 때 사면 수익입니다. 수익이 날지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장의 중심에서 공략을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KPF로 수익을 지금 다 수익 구간이에요.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제가 이쪽에서 눌러줄 때 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라고 9월에 승부주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3% 5% 수익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다 떼놓고 손절한 것들 손실한 거 다 떼놓고 솔직하게 다 떼놓고 수익이다. 그러면 패밀리 한 달만이라도 좀 응원해 주세요. 네. 한번 신규 입장하신 분들의 어떤
보고 싶어요. 이게 숫자가 바뀌고 싶어요. 27이 아니라 280으로 좀 바뀌고 싶어요. 네. 이 중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쉬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플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시장 때문에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그죠? 네. 자, 남은 내일 하루 또 잘 보내시고 잘 대응하시고 기법적으로 기준과 원칙 잘 세우셔가지고 덜어낸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자를 건 또 자르셔야 돼요. 자르고 덜어내고 또 현금 보유했다가 또 공략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지금 더러운 지금 전쟁터에서 또 살아서 버틸 수가 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렇게 추가 멘트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큰 수익 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